혹시 3월 27일 우리 증시 기억나세요? 정말 이상하고 흥미로운 날이었습니다. 마치 하나의 시장이 딱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아주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.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했던 하루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숫자를 좀 보세요. 이게 바로 그날의 기묘함을 보여주는데요. 코스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은 0.4% 빠졌는데 이상하게 코스닥 기술주들은 오히려 0.43% 올랐단 말이죠. 아니,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? 정말 신기하죠? 네, 맞아요.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고 싶은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. 그 범인은 바로 터보컨트 쇼크라는 녀석이었습니다. 저 멀리 태평양 건너 구글에서 나온 발표 하나가 말이죠. 전 세계를 휙 돌아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와서 그냥 큰 파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 터보퀀트가 대체 뭐냐? 궁금하시죠? 간단히 말해서 구글이 우리도 이제 직접 만들겠다 하고 내놓은 자체 설계 AI 반도체 칩이에요. 그러니까 AI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구글이 드디어 칼을 빼든 거죠. 와. 자, 이 발표 하나가 어떻게 공포의 도미노를 쓰러뜨렸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보세요.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든다?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이제 엔비디아한테만 목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.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거의 엔비디아 천하였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엔비디아 왕국에 금이 가나? 하고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. 이 공포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. 그 공포의 바이러스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반도체 거인들한테까지 와서 그냥 패닉셀링, 투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그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반도체 주식들입니다. 이야, 이날 하루는 정말지 공포, 분석, 회복이 막 뒤엉킨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. 와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그날의 드라마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산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5% 넘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. 투자자들은 정말 심장이 철렁했겠죠.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?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.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었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? 그 해답은 바로 이 한마디에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 슬슬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죠. 야, 잠깐만. 이거 우리가 너무 쫄았던 거 아니야? 너무 과민 반응인데? 그러니까 구글 발표가 물론 큰 뉴스긴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이성적인 목소리가 패닉을 잠재우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. 같은 시각 시장의 저쪽 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. 저기 코스피의 거인들이 비틀거릴 때 어떤 작은 영웅들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거든요. 네, 바로 코스닥 시장 이야기입니다. 코스닥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바로 AI 언더독, 숨은 강자들이었습니다. 리벨리온이라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있었는데요. 여기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빵 터진 거예요. 이게 그냥 와, 저 스타트업 대단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. 대기업만 있는 줄 알았던 이 시장에 와, 이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준 거죠. 그러다 보니 리벨리온에 투자했던 SV 인베스트먼트나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벤처 캐피탈 주가는 그냥 상한가로 직행해버렸고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코스닥 전체를 뜨겁게 달군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그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에요. 정말 정신없었죠?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? 진짜 신호랑 그냥 시끄럽기만 한 소음을 구별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. 보세요. 터보컨트 쇼크 때문에 하루 쫄고 주가가 출렁인 거? 이건 그냥 소음이에요, 소음.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큰 흐름, 즉 추세는 뭐냐면 AI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
그 거대 기업들이 언제까지고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고 있겠어요? 그 위험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직접 만들고 다른 공급처도 찾고 이렇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거대한 움직임. 이게 바로 진짜 신호인 겁니다.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환율입니다. 이날 원달러 환율이 무려 1,508원이었거든요. 자,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 되어 보세요.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이렇게 낮으면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달러로 바꿔갈 때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? 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. 이런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안개 속에 더 짙어진 겁니다. 그럼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우리는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로 볼 수 있어야겠죠? 그리고 AI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빅테크들이 누구랑 손을 잡고 누구를 견제하는지 이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 물론 환율처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변수들도 항상 체크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결국 실적이 탄탄한, 근본이 튼튼한 자산에 집중하는 거, 이게 정답이겠죠?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제 빅테크들은 AI 전쟁에서 이기려고 저마다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싸움판에서 과연 누가 총알바지가 되고 누가 새로운 승자로 우뚝 서게 될까요?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시장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